지금 하려는 얘기는 여러 가지 미분법. 이게 이제 제목으로 보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난 시간까지 내가 이제 강의로 너희들한테 전달한 거는 개별 함수의 미분법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지. 이게 정식 명칭은 아니야. 예, 개별 함수의 미분법. 그러니까 다항, 분수, 무리 함수까지는 x의 n 거듭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 n을 실수 전체 영역으로 넓히면 뭐 실상은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의 이름으로 안 부르는 x하고 여기 무리수 올라가는 거죠. x의 루트 2승 이런 것도 사실은 다 미분이 가능합니다. 네, 다 미분이 가능해요. 미분하면 내리고 빼는 방식으로. 훌륭한 연습이 좀 필요하고 각자의 공식으로 별도로 외우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수, 로그, 그냥 말자. 뭔가 이렇게 벌레 한 마리가 이렇게 카메라에 훅 잡혔다고 생각하자. 지수, 로그, 삼각 해가지고 이제 지면도 아까운 그 공식들이 있다고 그랬죠. 공식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말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개별 함수의 미분이 됐으면 지금부터 얘기할 것은 여러 가지 미분법 함수가 아니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수투에서부터 쭉 연결지어 오면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함수를 내가 그 개별 함수의 미분법을 알았는데 그 개별 함수에 실수배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미분해요? 라는 질문.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함수 그냥 예를 들어서 sin x가 미분된다. 그럼 코사인 x인 걸 알았어. 그러면 3sin x는 어떻게 미분해요? 라는 것은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증명을. 어떤 식으로? y가 kfx이다 라고 하고, f 프라임 k 아니지, kf 프라임의 미분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 리미트 h는 0으로 h분의 f, 여기서 이제 이 i를 캐피탈 fx로 잡은 다음에 캐피탈 fx 플러스 h 빼기 fx 이런 식으로요. 그래가지고 넣어봤더니 여기에, 이게 진짜 허무한 얘기다만, 이게 k f 괄호 열고 x 플러스 h고 빼기 얘가 k fx이므로 여기 동시에 k 나오는 거 보이나? 하고 이 k를 앞으로 밀어낸 다음 k 배한 리미트 h는, 이 k는 리미트하고 h 변수가 없기 때문에 리미트하고 무관한 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와 주시고 얘가 f'x이므로 kf'x가 되었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하나하나 도함수의 정의에다 넣어서 다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라고. 이게 수투 개념서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 날 때 뭔가 심심하고 놀고 싶을 때 그때 한 번씩들 생애 한 번씩은 다 증명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근데 다항함수에 주로 등장을 했었던 이제 fx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gx 이런 애들의 미분은 그 결과가 되게 허무하다고요. 미분하고 그대로 부호를 더하면 돼. 더하거나 빼면 돼요. 그 부호가 그대로 나오고 이게 너무도 상식적인 수준이라 당연하지 이렇게 가는데, 이 당연하지가 곱의 미분법에서는 당연하지가 않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나 캐피탈 fx라고 해서 fx 곱하기 gx를 이렇게 넣은 다음 이 캐피탈 f 프라임을 어떻게 할 거냐는 미분 정의에 넣어서 연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는 달라지거든. 여기서부터는 이 여기에 x 플러스 h, gx 플러스 h 빼기 fx, gx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손질할 것들이 많아져요.
뭐 줬다 뺐고 뭐 더했다 하고 얘네끼리 묻고 쟤네끼리 묻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나온 최종 결론이 지금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공식이다.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했지만 3개짜리 미분도 아주 흔하게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3개, 4개, 5개 갈 때도 그 패턴이라는 게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이렇게 하는 거다. 였습니다. 여기까지였죠. 여기까지. 거기다가 이제 뭐 1차 함수 합성한 거 뭐 있으면 하나 더 이렇게 합성함수의 일부분 추가해가지고 이 정도면 다항식은 다 돼 라고 했던 건데 아니죠. 이제는 실수배 합차 곱했으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그 당연히 나와야 되는 연속성들, 함수 가지고 장난치는 모든 행동에 미분법을 익히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미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익혀야만 비로소 미분이라는 게 완성이 되는 거지. 아무리 우리가 초월함수를 다룬다고 해도 코사인만 미분하라고 시킬 리가 있나? 그렇잖아. 지수함수 한 개 딸랑 주고 그것만 미분하라고 시킬 리 있나? 세상에 함수가 몇 갠데. 그러니까 이제 각종 제작되어서 나오는 함수들을 미분하려면 사칙연산 당연한 거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다. 그 여러 가지 더를 여기서부터 미적분해서 다루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수투였다면 이렇게 연장선에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나와야 될 거 제목을 이렇게 달아주죠. 몫의 미분법 이렇게요. 몫의 미분법 gx 분의 fx의 이 분수함수의 미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또 넣고 증명을 했겠죠. 생애 한 번쯤은 해보시고 잊어버리면 돼요. 할 수 있다만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나온 결론은 분모의 제곱 분의 미분 그대로. 여기서 미분 그대로 할 때는 분모 분자의 순서를 지켜줘야 돼요. 분자 먼저 분모 다음이에요. 왜냐? 이건 덧셈이어서 상관이 없었어. 어느 쪽을 먼저 미분을 하는가가. 근데 여기서는 뺄셈이 나오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미분하는가를 꼭 지켜야 됩니다. 분자 먼저 분모 다음. 그대로 미분 이렇게 되는 결론으로 나오더라. 몫의 미분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내가 이게 이런 거야, 이런 맥락이야, 흐름이야, 이런 과정을 통해 추출됐어 라고 말해주는 것이 너희들의 암기에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냥 그걸 알고 있다는 사실 뿐인 거지.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암기는 별도로. 사용도 별도로. 오히려 또 gx, fx 이렇게 일반화된 함수 두 개의 몫을 이렇게 써놓으면 암기는 되게 쉽죠, 이거. 이거 실제로 실제 함수들 여기 있는 애들을 갖다가 조합해가지고 분모 분자에 갖다 놓잖아. 실전을 해보면 또 헷갈려요. 이게 또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또 훈련도 별도로 진행돼야 돼요. 실제 함수의 몫의 미분법. 이제 합성 함수의 미분법. 합성의 미분법. 이거는 이제 수투 때 워낙 도움을 많이 받을 녀석이기 때문에 수투 때 이미 전달을 했죠. 그래서 어떤 함수가 다른 함수 안에 안겨 있는데 그 합성된 함수를 내가 미분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안고 있는 함수, 소위 겉함수 이렇게 얘기하죠. 겉함수를 미분하는데 그동안에 안겨있는 덩어리는 그대로 따라와라. 그대로 따라오고 그 옆에 안겨있는 속함수라고 하죠. 안겨있는 함수가 미분되어 곱해주면 된다. 곱의 미분법도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이렇게 해서 확장을 했다면 합성도 마찬가지예요. 1단 합성만 있는 게 아니잖아. 2단 합성, 3단 합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시키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F 서클, G 서클, H가 이렇게 합성되었다. 근데 그걸 미분하고 싶다. 그러면 겉함수 미분하는 동안 안에 속함수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함수를 미분하는데 속함수가 합성되어 있네? 그러면 G 프라임 HX 이번에도 이 속함수는 안 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나올 때까지 맨 안에 있는 속함수가 미분되는 순간까지 계속 곱하기 해나가면 돼요. 진우야 자꾸 눈 감지 말고. 네가 이렇게 자꾸 눈을 감으면 눈이 아파서 감는 건지 졸려서 감는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 여기까지는 익숙하죠? 여기까지는 익숙한데 이제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잠시 치워놨던 애를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라이프니츠식의 표현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함수의 미분법인데 여기서 음함수라는 건 일종의 상징인 거고 상징. 이 단어에 집착하면 안 돼요. 음함수가 뭐였지? 이렇게 하는 게 음함수였나? 그걸 미분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지? 이 얘기 아니라고. 이 얘기 아니고 지금부터 도입되는 이 개념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때 이 개념을 사용해서 미분하는 함수 중에 가장 많은 사례가 음함수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냐? 그냥 파리채 이렇게 생각하면 돼. 파리채는 파리만 잡으라고 만든 채냐 그거? 파리채로 혹시 모기 잡는 사람 없냐? 있잖아. 그치? 오만 벌레를 파리채로 잡잖아요. 근데 그 파리채에 희생당하는 가장 많은 벌레가 상징적으로 파리일 뿐인 거야.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어떤 미분법을 하나 가르쳐 줄 건데 그 미분법이 실행되는 대상 중 제일 흔한 애가 음함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 집착하지 마시고 요는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라그랑주식 표현법 y 프라임 f 프라임 이렇게 하는 거가 아무렇지도 않았던 이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아함이 없어.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게 없어. 그 없는 유일한 이유는 진우가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은 진짜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 그러지 말라니까. 내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눈을 감고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지 말라니까. 유일한 이유는 수투였기 때문이에요. 수투. 인문계와 같이 보는 수학. 같이 보는 미분. 여기서는 변수가 두 개를 절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y, x. 그러니까 내가 종속변인, 독립변인 이렇게 거창하게 표현하는 이유는 y equal fx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y는 ft 그럴 수 있잖아요. 독립변수가 t가 될 수도 있잖아. 아니면 q는 f p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pq던 st건 뭐 xy건 변수가 종속변인 독립변인이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사실은 이과의 학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변수가 뭐 4-5개 넘어 몇십 개까지도 가는 게 이과의 변수예요. 그렇잖아. 식물이 생장해 나가는데 식물에 키라는 종속 변수가 있다 치자. 그럼 당장에 생각나는 독립 변수가 뭐 있냐? 이거 영향 끼치는 거. 물, 햇빛, 거름, 양분 이잖아. 그지? 뭐 온도 이런 거 있는데 온도는 햇빛에 포함된다 치고. 그리고 니네 공간에다가 비행기 쏴 올릴 때 변수가 몇 개야? 비행기의 날개의 각도와 길이를 구성해야 돼. 만들어야 돼. 너네가 항공우주공학과에 가서 비행기 하나 만들려고 해. 설계하려고 해. 그럼 비행기가 떠야 되잖아.
그럼 변수가 몇 개인데? 이게 쉽게 생각이 안 나요? 공간이면 x, y, g잖아, 기본적으로. 공간 벡터니까. 그처럼 인간이 평면을 나는 거 아니잖아요. 공간을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x, y, g에다가 시간 변수 들어가서 4개의 변수를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 약문의 대부분은 변수가 2개짜리가 없어. 2개짜리는 대부분 이렇게 칠판에다가 표로 나타낼 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되게 알량한 변수라는 거지. 그래서 말인데 이상한 거예요. 이게 y 프라임. 특히나 이건 괜찮아. 이거는 여기 x가 있으니까 미분을 했을 때 x로 미분할 거예요. 이런 말이 되거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라이프니츠의 논문에 있는 표현. 그게 사실은 미분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무엇으로 뭘 미분할 거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dy by dx, dx 분의 dy, 하여튼 뭐든 dy dx 이렇게 읽기도 하고 미국권 애들은 영미권 애들은 dy dx 이렇게 읽어요. 근데 거기 by가 생략됐을 뿐이고 뭐 혹자들은 dx 분의 dy 이거 분수 아닌데 무식하게 그렇게 읽는다 이렇게 욕하는 내가 인간 강사도 본 적이 있는데 씨발 dy 바이의 그 바이가 디바이드 바이인데 뭐 개소리야. 그냥 나 그냥 dx분의 dy가 읽어. 모르는 거 아니거든. 근데 우리 다 이거 분해로 보이잖아.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 표현이 내가 항상 시작할 때 얘기해줬지. dx분의 d가 하나의 기호라고. 이게 하나의 명령어라고. x로 지금부터 d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미분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인즉슨 내가 미분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표현해줬단 말이야. 그럼 이 자리에 dy가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자리에 dt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과의 학문으로는 미분하겠다라고 하면 자 그거 미분해라고 하면 당장에 질문 들어가야 되는 거야. 뭘로 미분해요? 이렇게. 변수가 여러 개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얘하고 같은 뜻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게 x로 지금부터 y를 미분하겠다 이런 뜻인데 그 y 여기서 말하는 이 y는 그거와 동급의 그러니까 y는 하고 그거와 동급의 x에 대한 함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x로 y를 미분할 거야 라고 할 때 그 말하는 y는 덩어리의 이름이라고요. x로 된 덩어리의 이름. 그러니까 x에 대한 함수를 x로 미분하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dt 했을 때 d 하고 여기다 s를 이렇게 넣어놨다. 그럼 이건 s를 t로 미분하겠다 이런 뜻인데 그때 이 s가 뭘 전제로 하고 있어야 되냐면 s는 어떤 t에 대한 함수를 뜻하고 있어야 돼요. t로 정리되어 있는 함수를 뜻해야 된다고. 그래야 그 안에서 t 변수에 대한 함수를 t로 미분하는 거지. 그때 여기 있는 이 행동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프라임이라고 썼지만 사실 아주 정확한 표현으로는 dx분의 d가 맞다고요. 이렇게 dx분의 d 하고 x n승이면 그 결과는 n x n-1승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말인데요. 이 음함수 미분법이 가지는 핵심은 뭐냐면 내 함수가 하나 있는데 그 함수가 y에 대한 함수인 거예요. y에 대한 함수. y로 정리되어 있는 함수가 있는데 이걸 내가 지변수가 아닌 x로 미분하겠다라고 시도를 하는 거야. 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 변수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럴 수 있지.
그때의 해결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의 해결법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y에 대해서 미분하시고요. 얘를 마치 y에 대한 미분처럼 하시고 현재 x로 미분 중이라는 흔적을 남겨라. 이게 음함수의 미분법 내용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그냥 행위적인 공식화를 시키자면 이거 y인데 x로 미분하라고 그래? 그럼 그냥 y로 미분해. 그리고 옆에 dx분의 dy 붙여. 이거예요. 알겠어요? 당연히 어떤 식의 증명들이 이루어진 후겠지. 근데 그 증명을 고등학교 범위에서 보여주기란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다만 이미지를 이렇게 잡을 수는 있어. 이 적분할 때 우리 잠깐 봤지만 적분할 때 여기 y는 fx가 있었는데 걔를 이렇게 아니네. 수투에서의 적분에선 치환 적분이 나온 적이 없구나. 쏘리. 어떡하지? 이렇게 하죠. 증명을 했다. 이거를 전제로 하세요. 증명을 했다. 증명을 했더니 분명히 dx분의 d가 하나의 기호라 했는데 수학적으로의 움직임이 dx와 dy가 한 개의 문자열처럼 행동해도 된다는 게 증명이 됐어. 조지 말고 줘. 이걸 하나의 문자열처럼 취급해서 행동을 하면 번분수도 가능하고 약분도 가능하고 역수도 가능하고 하여튼 이걸 문자 A나 B 같은 문자처럼 취급해도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합성함수를 예로 들어주면 합성함수 한번 보세요. 이 F서클 GX가 왜 X로 미분을 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는 gx를 내가 t로 치환을 해보자. 그러면 얘가 dx분의 dft가 되는 거 아니냐? 응? 그리고 여기서 얘는 t에 대한 함수니까 ft는 t에 대한 함수니까 내가 여기를 dt분의 dft로 만들겠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리고 이 dt나 dft는 문자열처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dt가 없던 게 튀어나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지워지는 것처럼 행동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있던 dx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dx 이렇게 하면 얘랑 똑같은 거 되지 않냐? 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t로 t에 대한 함수를 미분했으므로 그냥 f't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건 x로 t 함수를 미분하여라 라는 뜻인데 t가 누구였지 지금? gx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 t 대신에 여기다가 gx를 슬쩍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gx가 바로 x에 대한 함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x로 gx를 미분한 게 됐죠. 그럼 그게 얼마겠어요? g' x겠죠. 맞아요. 그리고 t는 치환됐던 녀석이니까 치환된 문자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f'gx가 됩니다. 그리고 g'x가 옆에 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는 이 결론도 지금 음함수의 미분법에 등장하는 저 개념, 그러니까 자기 변수가 아닌 함수를 미분할 때 쓰는 방식을 쓴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 책에는 얘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 y에 대한 아주 거창한 함수를 보는 게 아니라 x로 y의 n거듭 제곱이라는 다항함수, y의 n승, y의 3승, y의 4승, y의 5승, 이런 애를 이렇게 사례로 보여준 다음에 그걸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ny n-1승. 자, 이거 뭐야? ny n-1승. y의 n승을 y로 미분한 거지. 예, 그 뒤에다가 dx분의 dy를 붙여주면 된다. 이런 건데, 예, 그 원리에는 방금 전에 내가 설명한 거 이게 들어있다고. dx와 이 dfy가 하나의 문자열처럼 진짜 뭐분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내가 이 밑에다가 y에 대한 dy를 미분인 dy를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고 그걸 여기서 지워주는 방식을 택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y로 fy를 미분하라니까 얄짤없이 f'y가 되겠지. 그리고 그 옆에 요걸 붙여주면 dx분의 dy라는 흔적을 붙여주면 야, 지금 너 y에 대한 함수지만 난 지금 x로 너를 미분하고 있는 중이야 라는 신호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흔적을 꼭 남겨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음함수의 미분법이 나머지 모든 미분법들을 다 총괄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 합성함수의 미분법부터 시작해서 매개변수, 역함수의 미분법까지가 다 이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건 뭐냐? 운동할 때 가끔 나왔죠. 적분에서 운동, 평면 운동 할 때에 x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변수라고 하는 녀석이 t에 대한 하나의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서 t가 등장하는 이유는 주로 타임 때문이야. 그러니까 운동 표현할 때 이렇게 한다고. y라는 애가 이렇게 이제 표현돼서 날라오는 경우, 중학교 때 가끔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y는 x는 2t고 y는 t제곱 플러스 1일 때 이걸 xy 평면에 그리세요, 이 함수를 그리세요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아니 관습적으로, 그냥 관행적으로 선생님이 시켰던 게 뭐냐면, 야, 이거 t는으로 정리해서 여기다 넣어 이랬지. t는으로 정리해서 여기다 넣어. 그럼 t는 2분의 x니까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y는 4분의 1 x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걸 이제 매개변수의 속어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 매개변수의 속어. 이렇게 매개변수 다루는 법을 속어라는 방법으로만 익혔었는데, 이제 매개변수 함수가 등장을 했을 때 얘에 대해서 dx분의 dy를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x로 y 함수를 미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보자는 거야. 원래는 황당하지. 이 x라는 애가 t에 대한 엄청난 함수의 덩어리고, 그 함수의 덩어리로 t라는 함수의 또 다른 덩어리를 미분하라. 이게 덩어리고 덩어리인데 덩어리로 다른 덩어리를 미분하여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사실은. 그런데 지금의 요 음함수의 미분법에 등장했던 바로 자기 변수가 아닌 함수를 미분하기를 동원하면 이게 되게 편해집니다. 뭐냐? 우리 문자열처럼 행동할 수 있다면, 얘와 얘가 문자열처럼 행동할 수 있다면 똑같은 문자열을 동시에 나누어 번분수 만드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dx, d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랑 얘가 다르냐? 여기서 이제
진짜 문자야? 아니에요. 진짜 문자가 아니고 이렇게 해보니 얘랑 다르지 않게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한 행동을 하더라라는 거야. 응? 근데 의미를 따져보면 얘는 t로 y 함수를 미분하라는 뜻이고요. 얘는 t로 x 함수를 미분하라는 뜻이 됩니다. 원래 정의가 그러했으니까. 네, 그래서 g 프라임 t 나누기 f 프라임 t. 그러니까 얘 t로 미분하고 얘 t로 미분해서 둘이 나눠버리면 얘랑 똑같아.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지, 거꾸로. 이걸 해보았더니, 네? 결과가 얘랑 똑같은 애가 나와서 그럼 이래도 되는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비유하면 어떤 얘기랑 비슷해지냐면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 돼. 이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한 거지. 야, 차를 운전하다가 앞에 자전거가 하나 푹 튀어나오는 급박한 상황이 나오면 너희가 그 브레이크의 원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브레이크는 디스크 산발이라는 게 걸려 있고 얘를 밟는 깊이에 따라 유압식 밸브가 열리는 양이 달라져서 밑에 내려가서 그 브레이크 패드가 브레이크 드럼을 누르는 압력을 증가시켜서 많이 누르면 많이 누를수록 더 강한 압력이 가해진단다 라고 해놓고 최종적으로 바라는 건 뭐게? 바라는 건 앞에 급박한 상황이 있으면 졸라 세게 밟아 이런 거야. 그냥 그 누구라도 하잖아. 니네 자전거 운전하다가도 그러잖아. 그지? 자전거 운전하다가도 급하면 급할수록 이거 빨리 세게 하지. 브레이크 세게 밟잖아. 근데 이게 진짜로 바퀴 서게 하는 거 맞아? 바퀴를 서게 하려면 이렇게 잡아야지, 바퀴를. 근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구동 작업이 다 있기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이거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바퀴도 세게 잡힌다는 거야. 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너희는 매개변수 함수가 나오잖아? 그리고 그걸 x로 y를 미분하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x 미분해서 분모에 y 미분해서 분모에 올리면 돼요. 최종 결과가 그거야. 그 과정을 어떤 원리에 의해 그게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음함수의 미분법도 그냥 y 함수 나오면 y로 미분하고 뒤에 y 프라임 좀 붙일래? 이런 거야. 근데 그게 너희가 혼자 개념서를 읽으면 거기 나와 있는 말을 쭉 이렇게 보면 당최 뭔 소리야 이럴까봐 설명하고 있는 중이라고. 역함수의 미분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F 인버스가 있는데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라는 질문인 것 같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개념화시키지? 야, 우리 역함수 구하기 배웠죠? 역함수 구하기 어떻게 하는 거야? 역함수 구하기. 역함수 구하기. y는 fx가 등장을 하면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 1번. 그 다음에 2번. y는으로 정리한다.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 y는으로 정리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이 fx의 역함수가 구해진다지. 맞아요? 그러면 역함수가 구해진 함수를 그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게 역함수의 미분법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구한 결과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나는 지금 역함수의 미분법이라는 방법을 쓰고 있는 걸까라는 거야. 착각하면 안 돼요. 역함수라는 아이가 구해지면 그냥 내 눈앞에 어떤 x에 대한 함수가 하나 나온 거야. 그리고 난 그걸 미분하는 거지. 그럼 그냥 함수의 미분이죠. 제목이 역함수의 미분법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역함수를 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역함수를 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애가 x3승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인 거야.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그럼 이거 역함수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 y3승 더하기 y제곱 더하기 y. 자, 이제 y는으로 정리해. 무슨 수를 쓸 건데?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나 이거? 존재하는 거 맞아요. 1대1 대응이거든요. 우리가 만나는 함수의 99%는 역함수가 존재하나 구하지 못하는 애입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런 함수의 역함수를 미분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내 눈앞에 역함수가 구해져서 나오면 그건 그냥 x를 미분하면 돼. 그리고 그 행위를 역함수의 미분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예, 나한테는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얘의 인버스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인버스의 미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아까부터 자꾸 저기 안에 비워둬요? 날카로운 놈 같으니라고. 내가 여기다 x라고 쓰기가 싫어서. 사실 x가 아니거든. 네. 사실 x가 아니거든. 네, y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니들한테 그 역함수 얘기할 때 이렇게 해준 말이 있었는데 어떤 fx가 있을 때 이거 y는 fx라고 쓰면 y와 x의 자리를 바꾼다는 얘를 y는 x 대칭을 시키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어이 독립변수를 x로 잡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얘를 x 이퀄 f 인버스 y라 생각하고 독립변수가 y, 종속변수가 x가 됐다고 생각하고 풀면 된다 그랬잖아. 바로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f 인버스의 괄호 안에 들어올 녀석은 y라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야. 개념적으로나 실행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그래서 인마를 미분하려고 해요는 y로 y 함수를 미분한다는 생각이어야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 f를 미분해서 분수로 만드시면 됩니다. f를 미분해서 그냥 원래 갖고 있는 함수를 미분해서 분수로 만드시면 됩니다. 진우 또 눈 돌아가지? 왜 또 비워두셨어요, 지? 네,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딱 그 킥이 있는데, 킥이 아니라 뭐라 그래? 하여튼 함정이 있는데 여기가 x라는 사실. 여기 또 x예요. 얘는 fx 함수니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기하자면 f 인버스 프라임하고 여기다가 b를 넣고 싶잖아? 그러면 f를 그냥 미분해서 역수로 만들면 되는데요. 되는데 여기에다가는 a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쯤에서 바로 따라오는 질문, a는 뭐고 b는 뭔데요지? 예, 이 두 개가 바로 y값과 x값이라는 거예요. 어떤? b는 fa를 만족하는. 이게 역함수의 미분법이에요.
아니, 실사를 해보면 모를 것도 없단다. 자, 보세요. 여기서 fx를 이렇게 준 다음에 f 인버스 프라임 3을 구하라고 시킨 겁니다. 당신들에게. 근데 나는 제일 좋은 건 얘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역함수를 미분해서 3을 넣으면 돼요. 그잖아. 근데 방금 전에 해봤지만 얘의 역함수를 못 구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냐면 얘를 아이고 이거 카메라 화면에 나오나? f를 그냥 미분해요. 얼마야?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분의 1을 만들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x에다가 얼마를 넣을 겁니다. 근데 얼마를 넣냐면 3을 넣으면 안 된다고. 3을 넣으면 안 되고 y가 3이 되게 하는 x값을 넣으라고. 이 결과가 3 되려면 x에 얼마 넣어야 돼요? 1 넣어야 되죠. 3차 방정식인데 다른 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없어요. 1대1 대응인데. 알겠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여기다 x에다가 1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1 넣으면 6분의 1 되는데 이거 미분하면 내가 이 함수를 알 수는 없고 볼 수도 없지만 미분해서 3 넣으면 6분의 1이라는 거야. 값을 알았다고. 이걸 역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 저렇게 해서는 값밖에 못 구해요? 그래프나 그런 건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왜 못해? 얘를 그릴 수 있으면 이 아이를 그린 다음에 얘의 역함수의 이 인버스의 3은 무슨 뜻이지? 얘를 y는 x 대칭시킨 애가 있으면 거기다 그 3자리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응, 그거는 요 원함수 fx의 1자리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역수를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이 기울기가 지금 6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요 기울기는 6분의 1이에요. 이런 뜻이야. 실제로. 그래프를 왜 못 그려? 물론 이제 역함수의 미분법 때문에 너희가 얼마나 고생할지 나는 미래가 훤히 보여요. 내가 고생한 만큼 하겠지. 그래서 이제 개념은 이렇게 말해주고 그 다음에 요령이 있습니다. 이게 요령이 있습니다. 뭐냐? 만고불변의 진리식을 하나 쓰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F랑 F 인버스랑 합성하면 X가 된다. 본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 맞지 않아요? 이걸 쓰시면 됩니다. 이런 다음에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쓰시면 돼요. 왼쪽을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F 프라임 F 인버스 프라임 F 인버스 X 곱하기 F 인버스 프라임 X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른쪽 X로 미분하면 얼마지? 1. 그럼 이걸 구하고 싶으면 F 인버스 프라임 X를 구하고 싶으면 뭘 구하면 된다고? F 프라임 F 인버스 X 분의 1을 구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방금 전처럼 여기에 3이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직접적으로 3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3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3이 들어가는 거지. 그럼 F 인버스 3이란 건 무슨 뜻이야? 내가 X에 얼마 넣어야 Y 값이 3대요의 뜻이지? 그 값을 여기 찾아서 넣으시면 돼요. 방금 전에 제가 한 얘기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고불변의 진리식을 하나 쓴 다음에 약간 수동으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쓰시면 역함수의 미분법 개념을 굳이 고민하지 않더라도 기계적으로 답이 나온다는 뜻이야. 나중에 실전할 때 또 보여줄게. 마지막. 이건 뭐 별거 아닌데. 이계도함수인데. 요즘에 옛날에는 이 이계라는 단어가
진짜 여기밖에 안 나오는 단어였거든. 미적분 2에밖에 안 나오는 단어였거든. 우리 때는 이제 수학 2, 수학 2-1, 2-2인데 2-2에밖에 안 나오는 단어였어. 이게 도함수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헷갈림이 없었는데 니네는 이제 요즘에 이게라는 말이 그 게임상에서의 이렇게 뭐래? 현생 이게 막 이상한 게임 속으로 들어가지고 뭐 하는 거 다 전부 다 이게에서 온 어쩌고 하더만. 그거 아니에요. 그때는 달을 이자를 쓰는 거고 얘는 둘 이자예요. 둘 이자. 그리고 이게 일본어 계단할 때 그 개자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거 한 번 미분하는 거를 이름 굳이 붙이자면 일계도함수라고. 일계도함수. 근데 일계도함수라는 말을 붙일 이유가 없지. 그냥 내가 원래 미분한다라고 할 때 이걸 하는 건데. 근데 그걸 한 번 더 한다를 이계도함수라고 한다고요. 이거라고 이거. 내가 근데 이 표현을 수투 때도 이미 쓴 적이 있지. 변곡점 얘기할 때. 2번 미분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같은 변수의 함수를 2번 미분하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 표현법이나 뭐 라이프니츠식 표현으로 dx 제곱 분의 d 제곱 fx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낯설지만 이런 표현도 있구나. 이게 x로 2번 미분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는데요. 이 이계도함수 문제는 대부분 다 지수함수나 아니면 요거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 할 때 문제로 나옵니다. 왜 그런지는 물어보시면 압니다. 왜 골치 아픈지. 이계도함수는 그냥 변곡점 구하라는 아니야. 그건 같은 변수일 때 얘기고 변곡점이란 말은 3차 함수에서 다항함수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구나. 쏘리. 그러니까 이계도 함수가 제로가 되는 점이 변곡점의 후보가 되는 점은 맞아. 근데 이계도 함수는 그냥 2번 미분했다야. 한 번 더 미분하면 3계도 함수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분한 걸 또 미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매개변수 함수를 내주고 그걸 이계도 함수 구하라고 시키거나 지수 함수를 가지고 이계도 함수로 방정식 만드는 꼴이 좀 있는데 그거는 문제의 유형 중에 하나니까 문제를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설명할 내용이 없다고. 이계도 함수는 그냥 2번 미분하라는 뜻이라고. 오케이? 같은 문자로 해요. 같은 문자로. 여기까지. 그러면 은근슬쩍 9개까지 갔죠, 지금. 실수배부터 시작하면 9가지. 9가지. 여기 있는 6종의 함수의 10개의 미분 공식과 여기 있는 9가지 미분법을 이제 배합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함수를 미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왜 또 불안하게 자, 클리어 하시고 잠깐 클리어 하시고 자 지금 이제 개별 함수의 미분법이 10가지가 있다고 그랬고 여러 가지 미분의 방법, 함수들이 등장했을 때 그 함수들의 조합 상태를 가지고 이제 미분법을 9가지 여러 가지 미분법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건 뭐냐? 로그 미분법? 로그 미분법? 이게 잘못된 용어예요. 로그 미분법은 로그를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로그 함수를 미분하면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데 로그를 이용한 미분법 이렇게 읽어주세요. 로그를 이용한 미분법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미분의 대응법 여러 가지 미분법에 속하는 게 아니고
특정 함수의 모양에 대해서 그냥 스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미분이 되네?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미분이 되네? 다른 어떤 게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에? 다른 증명이나 뭐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말해주는 것이, 이 말이 왜 꼬이지? 방법을 말해주는 게 맞는데, 맞는데, 너희가 이걸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만 하면 미분이 되더라라는 거야. 뭐냐면, 양변에 ln 후 미분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구어체로 쓰면 양변에 ln 후 미분해 이렇게. 이거 보세요. y equal x의 sin x 승. 상징적으로는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fx의 gx 승. 이게 왜 독특한지 알겠니? 이 함수가 왜 독특한지 알겠어? 함수의 지수에 또 함수가 있어서. 그치. 이거 눈치채는 애들이 많이 적은데 그냥 내가 질문을 이렇게 할게. 준영아, 이거 무슨 함수야? 지수 함수의 뭐 지수 함수 맞아? 지수는 지수의 사인을 지수 함수의 지수 자리에 sin x를 올려서? 그럼 이건 무슨 함수인데? 밑에 거랑 비슷한 거. 비슷한 거야? 그러면 이건 무슨 함수인데? 봐봐. 재밌는 질문을 해볼게. 아니야. 그러니까 진영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뿐이지. 경험을 못해서 그런 거야. 자, x의 3승은 무슨 함수예요? 지수 함수. 에이? 네? 다항함수죠? 아, 3차항이잖아. 다항함수. 예. 그러면 3의 x승은 무슨 함수예요? 치수함수죠. 알죠? 알죠? 예. 그러면 x의 n승은 무슨 함수예요? 아 함수. 다항함수죠? a의 x승은 무슨 함수예요? 모르지 않아요? 이제야? N은 뭐고 A는 뭐? 그치, 이제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동안 세뇌당해 왔다는 거야. x는 변수고 a는 미지수야. 상수인데 지금 모르는 것 뿐이야. 일반화시킨 상수야. n은 일반화시킨 상수고 x가 변수야. 이게 세뇌당해 온 거라고 우리가. 내가 전혀 다른 개념을 제시해 볼게. p의 q승은 뭐고 q의 p승은 무슨 함수야? 이건 무슨 함수, 이건 무슨 함수야? 이렇게만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 함수의 독립변수와 미지수로 pq를 쓰는 걸 본 적이 없거든. 알겠어? 이게 x라는 이 세뇌의 결과물이야. 우리는 언제나 x를 변수라고 생각해 와요. 그리고 x 외의 다른 문자들은 원래 상수인데 지금 모르고 있는 애. 이걸 미지수라고 그러지. 이렇게 여겨오는 것 뿐이야. 근데 수학하는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니야, 이거. 다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보면 문제에 이 불만이 한번 생기고 난 다음에 옛날 문제집을 다시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x에 대한 이 말이 붙습니다. 네. 이거 미지수 쓸 때는 항상 이 말 붙어요. 이러면 이게 지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은근슬쩍 a에 대한 함수 한 다음에 y는 a의 x승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럼 이거 다항함수예요. x가 미지수가 된 거죠. a가 변수가 되고. x차 함수인 거야. x차 다항함수인 거야, 이게. 요 구분해요. 예, 문제에는 반드시 써줘. 소송을 걸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로그도 막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이게 잘 보시면 x에 대한 방정식이 이렇게 써 있어 위에. 이게 구해야 될 대상이 이게 구해야 될 대상인지 어떻게 알아? 문자를 여러 개 쓸 때는 주인이 누구다 이걸 말해줘요. 그래서 말인데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거 뭐냐고 함수가 이게 우리가 변수의 상수승이 올라가면 그걸 당함수라고 부르고요. 상수의 변수승이 올라가면 그걸 지수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x의 3승이고 3의 x승에서는 아예 대척점에 이걸 뭐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지. 예. 그런데 이제 A의 B승과 B의 A승 나오면 그때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뭐 A에 대한 B에 대한 이거 왜 말 안 해줘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어요? 결론. 이거 아무 함수도 아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종의 함수다. 얘도 변수, 얘도 변수. 변수의 변수승. 너희는 얘를 부를 이름이 없다가 결론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름이 없는 거 뭐 어쩌라고 겠지만 우리가 함수의 미분법을 배울 때 다 이름을 붙여서 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라고 했을 때 내리고 뺄 건지 아니면 여기다 쓸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다가 ln x를 붙일 건지 물론 합성 미분이 좀 들어가겠지만 둘 다 답이 아니다. 왜냐하면 얘는 다항함수도 아니고 지수함수도 아니니까요. 다항함수의 미분법을 쓸 수도 없고 지수함수의 미분법을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럼 쟤 도함수 어떻게 불러요? 그래. 그래서 여기 써놨잖아. 로그를 이용한 미분법이라고. 오. 그래서 방금 전에 요령을 내가 뭐라고 써놨지? 양변, ln 후, 미분하면 미분이 돼요. 이런 거야. 예. 얘를 무슨 함수라고 부르고 그 함수의 미분법을 말한 게 아니고 양변에 ln을 씌우면 ln y equal ln x의 sin x승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의 정식 법칙에 따라 얘는 이 거듭제곱은 앞으로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sin x 곱하기 ln x가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래놓고 양변을 미분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뭘로? x로 미분할 거예요. 근데 ln y가 들어왔네? ln y는 y에 대한 함수잖아. 그럼 여기에 이제 무슨 미분법이 적용되는 거야? 음함수의 미분법이 적용되는 거죠. ln y를 y로 미분하면 얼마야 일단? y분의 1이 되겠죠. ln y를 y로 미분하면 y분의 1이 되겠죠. 그 옆에 x로 y를 미분하는 중입니다 라는 신호를 붙이라고 그랬어요. 음함수의 미분법. 그리고 이 오른쪽은 그냥 아주 심플한 삼각함수 하나, 로그함수 하나의 곱의 미분법이에요. 그러니까 미분 코사인 x 그대로 ln x 더하기 그대로 sin x 미분 x 분의 이렇게 되는. 그럼 지금 내가 뭐 하고 싶었던 거지? 방금 지수의 질문. 이거 도함수 어떻게 구해야지? 그 도함수가 얘예요. 얘잖아. 그러니까 얘만 남기면 되지. dx분의 dy는 y 곱하기 괄호 열고 코사인 x ln x 더하기 x분의 sin x. 이게 답입니다. 답인데 x로 미분을 했는데 왜 y가 등장해요? 아, 그게 싫어? 그러면 내가 y 대신에 x의
sin x승을 하나만 쓸게 이렇게 이러면 되죠. 그럼 x에 대한 식이 됐죠. 미분 계수도 구할 수 있죠. x에다가 뭐 1 한 번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1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거 x sin x는 저거 어떻게 생겼나요? 좋은 질문이야. x의 sin x가 어떻게 생기느냐? x의 sin x가 어떻게 생기느냐를 그리려고 미적분책 한 권이 있는 거라고. 미분의 목적이 뭐라고? 그래프 그리려고. 그래프 그리려고. 몰라요. 나 지금 모르겠어. 그게 모르겠어서 지금 미분한 거라고. 지금부터 이거 0 되는 값 찾을 거고, 그 증감 찾을 거고, 그래서 임마 증가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쉽게 이렇게 할 거야. 근데 나보고 이거 외우고 있으라고? 못 외우겠어요. 못 그래. 나도 처음 보는 그림이야. 네, 근데 이걸 통하면 그릴 수 있어요. 이거 안 되지?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돼요. 모르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배우는 게 미분이라고. 쩐다. 다음 두 번째. 이게 전혀 다르는데 얘는 미분할 수 있어요.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2의 3승 분의 x 플러스 3의 몇 승이야? 7승이네. 아이씨. 미분하시오. 혹시 못할 거 있나? 분수인데. 분모 제곱. 문제하면 미분하고 분모 그대로. 뭐 좋아요. 빼기. 그대로. 미분 연장하시고 중괄호 여시고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 끝. 다 했어. 예. 돼요. 이거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로그를 사용한 미분법의 두 번째 테마는 뭐냐면 할 수 있으나 하고 싶지 않은 미분. 등장했을 때. 그렇잖아. 가능성하고 의욕하고는 다른 얘기잖아. 그치? 분명히 딱 쳐다보니 미분을 할 수 있겠어. 근데 해라. 그러니까 아이씨 진짜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걸요? 지금요? 제가요? 이런 말 딱 나올 때 그때 혹시 하는 생각을 하면 돼요. 혹시 양변에 로그 친 다음에 미분하면 돼? 이렇게.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거 사전 이 두 번째 주제는 사전 작업이 조금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양변에 절대값을 좀 치셔야 돼요. 예, 양변에 이렇게 양변에 치는 거니까 뭐 등치 변형이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이 작업을 좀 해줘야 돼 이렇게. 왜냐 ln을 씌울 건데 ln이 입만은 명색이 이제 지수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 밑이나 지수를 이 전체 결과를 무조건 양수로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7승 때문에 여기에 음수 들어가면 이 전체가 음수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아야 되니까 진수 자리에는 양수만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양변에 절대값을 좀 친 다음에 그 다음에 ln을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은 ln 절대값 y. 이거 ln 씌우면서 쩍쩍쩍 내려볼까요? 7ln 절대값 x 플러스 3 빼기 2ln x 플러스 1 절대값 빼기 3ln 절대값 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전체에다가 ln 치면 왜 이렇게 지수 떨어지고 분리되고 지수 떨어지고 나누기는 마이너스로 이게 나머지는 플러스로 뭐 이거 있잖아. 곱하기는 플러스로. 이러면 이제 이러고 나서 양변 미분을 때리면 얘가 y분의 y 프라임 이렇게 되고요. 다시 음함수에 미분한 거예요. 예. 그리고 요놈은 x 플러스 3분의 7 빼기 x 플러스 1분의 2 빼기 x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y 프라임을 구하고 싶었으면 y만 여기로 다시 올리면 된다. y 괄호 열고 요만큼들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 정리 안 해요? 정리하면 아까 그거 그냥 목세미분법 쓰는 게 더 나아요. 이거는 정리를 안 할 거라는 전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분을 도함수를 구한다기보다는 미분 계수를 구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더러운 상태, 이 더러운 상태에서 x에다 얼마를 넣을 거지. 그러니까 x에다가 3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기다 3, 여기다 3, 여기다 3 넣고 계산하고, 요거 y가 그냥 올라오는 건 3, 3, 3 넣고 이거 값 계산하고 그 값들끼리 계산해서 상수값을 얻어내는 목적입니다. 저 문제는 결국 다 쓰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 진짜로 그래? 그런데 진짜로 그래놨네. 따르지 마세요. 따르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거 정리했다고 틀리고 정리 안 했다고 뭐 정리했다고 맞고 정리 안 했다고 틀리게 할 거 아니야. 도함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는 니네 머리털라고 볼 수 없을 거야. 왜냐면 결과 형태가 다 다르거든. 특히 가장 안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역함수의 도함수를 구하시오야. 그 진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거든. 다 답인데 정답인데 형태가 다 다를 수 있어. y 변수로 그냥 놔두는 애들도 있어. 그래도 틀렸다고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도함수를 구하시오는 잘 안 된다. 차라리 그냥 미분계수를 구하셔야지. 어쨌든 우리 진우의 도움으로 로그를 이용한 미분법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함수 미분법 계열에 들어있는 이유이고, 그리고 이거는 어떤 형태의 함수에 대응하는 법인 거지. 그걸 뭐 암기해서 외워서 어떻게 처리한다가 아니에요. 요 두 케이스. 뭐라고? 변수의 변수승 미분하기랑, 변수의 변수승 미분하기랑, 할 수 있으나 하고 싶지 않은 미분 할 때. 오케이? 여기까지.